뉴스타트 2부 시작합니다. 남부지방을 시작으로 전국의 장마가 시작됐습니다. 일부 지역에선 시간당 30mm가 넘는 강한 비가 쏟아지기도 했지만 다행히 큰 피해로 이어지진 않았습니다. 김기수 기자입니다. 쓰러진 나무가 왕복 2차선 도로를 완전히 막아버렸습니다. 나뭇가지 일부는 전선 위에 아슬아슬하게 걸려 있습니다. 강한 비바람에 나무가 넘어지면서 도로를 덮친 겁니다. 페인트업으로 해가지고 그 나무를 다 이제 하나하나씩 절단해가지고 하나씩 치운 상황이고요. 그 현장에서 저희가 치우고 있을 때는 경찰분들도 도착하셔가지고 교통 통제하는 거 도와주셨고. 어선이 부둣가에 묶여 있습니다. 쏟아진 장맛비에 어선 70여 척이 조업에 나서지 못하기도 했습니다. 곳곳에 무릉덩이가 생긴 하천 옆 산책로에는 인적이 뚝 끊겼습니다. 빗줄기가 굵어지자 자치단체가 출입을 통제하는 등 사전 조치에 나선 겁니다. 이번 장맛비는 남부지방을 시작으로 충청을 비롯한 전국으로 확대됐습니다. 경기 평택과 용인, 화성에는 종일 80mm가 넘는 비가 내렸고 전남 완도와 해남에선 50mm 이상의 강수량을 기록했습니다. 전남 여수와 경기 평택에선 한대 시간당 30mm가 넘는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일부 지역에선 시간당 50mm의 강한 비가 내릴 수 있어 시설물 관리 등 비 피해가 없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YTN 김기수입니다. 행정안전부가 어제 저녁 8시부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비상 1단계를 해제했습니다. 앞서 제주와 전남, 경남권에 호우특보가 내려졌는데 어제 낮 중대본 비상 1단계를 가동한 지 6시간 만입니다. 호우 위기경보 수준도 주의 단계에서 관심 단계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중대본은 전국 대부분 지역에 시간당 5에서 20mm의 비가 내리고 있다며 오늘 오전까지 남해안을 중심으로 비가 이어질 전망이라고 밝혔습니다. 여름철이면 집중호우와 무더위로 재산 피해는 물론이고 사람이 숨지거나 다치는 일까지 매 꾸준히 반복되고 있는데요. 어떤 경우에 정부나 지자체 등의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김태원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재작년 수십 명의 사상자를 낸 수도권 집중호우 당시 서울 서초구 일대를 걷던 남매가 뚜껑이 열린 맨홀에 빠져 숨졌습니다. 유족들은 서초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는데 1심 법원은 지난해 서초구가 16억 4,700만여 원을 유족들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사고 지점 지대가 낮은 탓에 호우 때마다 침수가 반복됐지만 맨홀 뚜껑이 열리지 않게 관리하지 못한 서초구의 책임을 인정한 겁니다. 이렇게 수해 피해가 일어나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이전부터 관리 책임을 제대로 이행했는지가 배상 여부의 쟁점이 됩니다. 국가배상법은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하다 고의나 과실로 손해를 입히거나 도로나 하천, 공공기물을 설치 관리하는 데 하자가 있어 손해가 일어나면 배상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측하거나 미처 대비할 수 없을 정도의 천재지변이라면 책임을 입증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실제로 지난 2011년 집중호우로 하천이 범람하며 침수 피해를 입은 섬유도매업체 운영자가 지자체를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패했습니다. 법원은 어쩔 수 없는 자연재해 때문에 생긴 피해는 예견하거나 막을 수 없었다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지난 2011년 우면산 산사태로 숨진 한 주민의 유족들이 서초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는 배상 책임이 절반만 인정돼 1억 4,200만 원을 지급하라는 결정이 나왔습니다. 정부나 지자체의 책임과 자연재해가 복합적인 원인으로 작용했다면 책임을 일부 감경해줘야 한다는 겁니다. 관리를 소홀히 한 건 맞습니다만은 전체의 손해액을 모조리 책임지라는 것은 조금 공평의 원칙에 부당하다. 여름철 폭우와 함께 찾아오는 또 하나의 재해인 무더위로 노동자가 숨지는 경우엔 고용업체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법원은 당시 작업 현장에 냉방시설이나 생수, 휴게 공간이 적절하게 마련돼 있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배상 책임 규모를 결정합니다. YTN 김태원입니다. 어지러울 정도로 강한 열기 속 도시를 열화상 카메라로 들여다봤습니다. 오후
수시 광화문 광장입니다. 이 햇볕이 무척 강한데요. 이 지면 온도는 50도를 넘어 이렇게 온통 붉은색으로 나타납니다. 지금 8월 한여름 같아요. 이번 7, 8월은 얼마나 더울지 상상이 안 가요. 등산로 초입 나무와 벤치, 건물 입구와 주택가 카페 출입문에도 검은 벌레들이 우글우글합니다. 낙엽 아래에 이들이 탈피하면서 남긴 거무스름한 허물이 수북합니다. 밤이랑 새벽쯤에 밝은 곳 찾아서 계속 사람들 쫓아다니면서 돌아다녔던 것 같아요. 저희는 바닥에 많이 손님 발에 밟혀서 진물 같은 게 많이 나오고요. 그리고 불편한 것보다는 이제 보기에 너무 안 좋아가지고. 더구나 때일은 더우고 올해는 출현 시기도 지난해보다 열흘 남짓 빨라졌습니다. 올해 좀 온도가 좀 일찍 더워지기도 했고 그런 영향은 있을 것 같긴 합니다. 좀 도심지나 주거지로 이렇게 날아 들어와서 근데 그런 쪽에 또 화단이나 그런 쪽에 낙엽 쌓인 곳이 있으면은 그런 데서도 이제 알을 낳고 번식을 하는. 벌집 주위로 보기에도 위협적인 말벌이 날아다닙니다. 특히 올해는 월 평균 기온이 평년보다 높을 확률이 50% 이상이라 벌 관련 사고 위험도 높아졌습니다. 벌집 신고는 6월이 지나면서 증가하기 시작합니다. 7, 8월이 지나면서 일벌 개체수가 증가하고. 벌 쏘임을 미리 막기 위해서는 산에 갈 땐 반드시 모자를 쓰고 긴 소매 옷을 입는 게 좋습니다. 만약 벌에 쏘였다면 알레르기 반응이 있는지 잘 살펴야 합니다. 미국의 핵 추진 항공모함 루즈벨트함이 이번 주 한미일의 첫 다영역 연합 군사훈련을 위해 처음으로 국내에 입항했습니다. 한미일은 군사동맹 수준의 조약을 체결한 북한과 러시아에 강력한 경고를 보내며 안보 협력을 확대할 것으로 보입니다. 조수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의 10만 톤급 핵 추진 항공모함 루즈벨트함이 위용을 뽐내며 부산항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이번 주 열릴 한미일의 첫 다영역 군사훈련 프리덤 엣지에 참여하기 위해 처음으로 국내에 입항한 겁니다. 축구장 3배 면적의 비행갑판을 갖춘 루즈벨트함은 함재기 90여 대를 싣고 다녀 떠다니는 군사기지로도 불립니다. 군 당국은 루즈벨트함의 입항이 미국의 확장 억제 공약을 이행하는 것이라며 북한의 어떠한 도발에도 강력히 끝까지 응징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The intent is to improve the interoperability between our navies, and the intent is to ensure that we are ready to respond to any crisis or contingency. 프리덤 엣지 훈련은 러시아와 북한이 유사시 상호 군사 개입을 명시한 조약을 체결한 가운데 실시되는 것이어서 더욱 주목됩니다. 한미일은 연합훈련을 통해 북러를 향해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보내고 삼국 협력을 확대해 나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북한과 러시아도 이번 조약으로 사실상 군사동맹을 선언한 셈이어서 앞으로 연합훈련 등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입니다. 이 정도까지 간다라는 것은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데요. 왜냐하면은 이 군사 지원을 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상 말씀드린 동맹 관계, 결국 거의 전략 동맹의 그런 모습을 보였다 해도 뭐 크게 무리는 없고. 이런 가운데 북한은 탈북민 단체 대북전단의 맞대응을 예고한 상황이라 또다시 오물풍선을 살포할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여기에 새로운 대응도 언급한 만큼 서해 북방한계선 인근 포격이나 무인기 침투 등 다른 형태의 도발로 긴장을 고조시킬 수도 있습니다. YTN 조수연입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북한, 베트남 방문은 미국의 제재 정책이 실패했음을 보여준다고 아노톨리 안토노프 주민 러시아 대사가 말했습니다. 안토노프 대사는 기자들에게 푸틴 대통령의 이번 순방은 미국을 웅덩이에 빠뜨렸다 주장했다고 스푸트니크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안토노프 대사는 남반구의 신흥국과 개발도상국인 글로벌 사우스 국가들이 러시아가 하는 일에 큰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손을 내밀고 있음도 재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금요일 밤 국회 법사위를 통과한 해병대원 특검법과 입법청문회를 두고 여야가 휴일에 설전을 벌였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 의원들이 이재명 대표를 향한 충성 경쟁에 몰두한다고 비판했고 민주당은 핵심 인물들이 죄를 자백한 거나 다름없다며 특검 수사를 강조했습니다. 이준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민의힘은 야당이 최상병 특검 법안을 발의 22일 만에 법사위 통과까지 초고속으로 밀어붙였다며 날을 세웠습니다. 특검 후보를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한 명씩 추천하게 하는 등 법안의 독소 조항은 더 독해졌다고 비판했습니다. 정쟁의 장이 된 입법청문회에서 민주당 의원들이 증인들에게 고압적 태도를 보인 것도 이재명 대표를 향한 충성 경쟁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재명 공화국에서 내린 긴급 명령에 호위 무사들의 커져만 가는 충성 경쟁의 모습이 대한민국 제1야당의 현주소입니다. 반면 민주당은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 청문회 핵심 인물들이 증인 선서를 거부한 건 죄를 자백한 셈이라고 쏘아붙였습니다. 대통령의 직접 개입과 대통령실의 외압이 있었다는 증언도 청문회에서 나왔다고 주장하며 특검 수사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재판을 받거나 유죄 판결을 받을 사실을 숨기기 위해서 선서와 증언을 거부한 것입니다. 간접적이지만 스스로 죄가 있다고 자백한 셈입니다. 청문회에서 윽박, 협박, 조롱이 난무했다는 여당 비판에는 입장이 곤란하니 본질이 아닌 걸 물고 늘어진다고 맞받았습니다. 여야의 설전 속에 특검법은 거대 야당 민주당이 주도하는 대로 다음 달 19일 최상병 일주기 전에 본회의를 통과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런 가운데 나머지 7개 국회 상임위 배분이 걸린 원구성 협상은 횡행선을 달리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협상 시한인 주말이 끝나면 열차가 떠난다며 18개 상임위 독식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고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선택의 기로에 서 있다며 고심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대표는 오늘도 만나 최종 담판을 시도하는데 절충점을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국민의힘 당권주자인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과 나경원 의원,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이 전당대회 후보 등록일 하루를 앞두고 국회에서 일제히 당대표 출마 선언을 진행합니다. 오늘 오후 1시 나경원 의원을 시작으로 오후 2시 한동훈 전 위원장, 오후 3시에는 원희룡 전 장관의 출마 선언이 국회 소통관에서 연이어 예정돼 있습니다. 후보들은 당권 도전 이유와 당 체질 개선 방안, 당정 관계 등과 관련한 입장을 밝히고 이어 질의응답이 있을 전망입니다. 민주당 당대표 비서실장인 천준호 의원은 민주당의 아버지는 이재명 대표라는 강민구 최고위원 발언에 이 대표도 불편해했다고 밝혔습니다. 천 의원은 CBS 유튜브 방송에서 이 대표가 국민들이 공감하지 못할 지나친 표현은 좀 자제하도록 잘 말려달라는 얘기를 자신에게 말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강 최고위원에게도 이 같은 얘기를 전했고 강 최고위원은 자신이 누를 끼친 것 같아 죄송하다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4개월 넘게 지속하는 의정 갈등을 타개하기 위해 범의료계 협의체 회의가 처음 열렸습니다. 의사협회와 의대 교수들이 모였는데 이 자리에서 휴진 등 강경 대응보다는 정부와의 대화에 나서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윤성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전공의 집단 사직 사태 이후 개별적으로 목소리를 내고 대응해왔던 의사단체들. 좀처럼 달라지지 않는 정부 태도에 휴진 등 강경책을 경고하며 대응 수위도 차츰 높아졌습니다. 의사들이 정당한 요구를 정부가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우리는 오는 27일부터 무기한 휴진에 들어갈 것입니다. 그러다 의사와 의대 교수 단체들이 공동 대응 방향을 모색하겠다며 범의료계 협의체인 올바른 의료를 위한 특별위원회를 꾸렸습니다. 의협과 의협시도위원회, 의대 교수들이 모인 건데 첫 회의에선 사태 해결 방법으로 대화를 선택했습니다. 형식 의제 구분 없이 대화하자는 정부 입장을 환영한다며 내년도 의대 정원을 포함한 의정협의에 참여할 의사가 있다고 밝힌 겁니다. 이런 결정에는 지난 18일 휴진 당시 14%대의 낮은 개원이 휴진 참여율과 서울대 의대 병원 교수들의 휴진 철회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됩니다. 가장 먼저 무기한 집단 휴진에 들어갔던 서울대병원 교수들은 환자 치료와 여론을 고려해 닷새 만에 휴진을 중단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도 정부 태도 변화를 지켜보겠다며 세계적인 투쟁 계획을 함께 설정해 나가겠다고 투쟁 가능성은 열어뒀습니다. 4개월 넘게 이어지는 의정 대치 국면으로 환자와 국민들의 피로도가 극에 달하는 가운데 대화의 물꼬가 트일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YTN 윤성훈입니다.
어제 오후 4시 45분쯤 승객 125명을 태우고 인천국제공항에서 출발해 타이완으로 향하던 대한항공 항공기가 기체 결함으로 회항했습니다. 이 항공기는 이륙한 지 1시간 가까이 지났을 때 내부 압력을 조절하는 여압계통 기능에 이상이 있다는 걸 파악한 뒤 인천공항으로 돌아오는 것을 결정했습니다. 이후 저녁 7시 40분쯤 인천공항에 착륙했는데 회항을 위해 고도를 낮추는 과정에서 승객 15명이 고막 통증 등을 호소했고 이 가운데 13명은 바로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오늘 새벽 1시 10분쯤 경북 경주시 노서동에 있는 3층짜리 빌라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 불로 주민 4명이 연기를 들이마신 뒤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습니다. 불은 3층 베란다에서 시작됐는데 방 하나를 모두 태운 뒤 30분 만에 꺼졌습니다. 최저임금 대폭 인상 등을 요구하며 민주노총이 대규모 집회를 열었습니다. 민주노총은 서울 숭례문 앞에서 전국 노동자 대회를 열고 특수고용직과 플랫폼 종사자 등에게도 최저임금을 확대 적용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우회전 일시정지를 하지 않아 길 가던 어린이를 들이받은 60대 여성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어린이 보호구역 치상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경제에 나홀로 호황이 부른 강달러의 환율이 비상입니다. 높은 환율이 상당 기간 이어질 걸로 전망되면서 내수 경제에 부담을 줄 걸로 우려됩니다. 이승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금요일 원달러 환율은 장이 열리자마자 급등하면서 1,400원 선을 위협했습니다. 외환 당국이 국민연금과의 외환 스와프 한도를 늘리겠다고 발표하면서야 내려가 1,390원 선 아래서 장을 마쳤습니다. 지난 4월 16일 이후 2달여 만에 최고 수준입니다. 간밤 스위스의 깜짝 추가 금리 인하와 영국의 8월 금리 인하 전망이 달러 값을 끌어올렸습니다. Inflation back to target. It was 11% when I became Prime Minister. I said it was a priority to bring it down so that people can start now to feel an ease in the cost pressures. 독주하는 미국 경제도 배경입니다. 세계은행은 올해 미국 경제 성장 전망을 6달 만에 0.9%포인트 끌어올렸습니다. 탄탄한 경제 지표의 금리 인하 여건에 속도가 붙지 않고 있습니다. 당분간 강달러 현상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생각했던 것보다 미국의 기준금리가 빨리 안 내려가고 우리나라 금리는 이제 또 살짝 내려가기 시작할 거라 환율이 이제 빠르게 내려갈 것이다라고 좀 기대하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고환율의 수출에 대한 긍정적 효과는 점점 약화되고 수입 물가 상승에 따른 물가 자극 우려는 커지고 있습니다. 고금리가 더 이어지면 우리 경제 최대 위험인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정리와 빚이 많은 소상공인에도 부담이 됩니다. 금리 인하 시점이 점점 불투명해지고 있는 가운데 당국의 환율 대응 능력이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YTN 이승은입니다. 국내 주유소 휘발유와 경유의 주간 평균 판매 가격이 함께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 시스템인 오피넷을 보면 이번 달 셋째 주 전국 주유소의 휘발유 평균 판매 가격이 1리터에 1,648.7원으로 전주 대비 6원 하락하면서 7주 연속 떨어졌습니다. 경유 평균 판매 가격은 1,478원으로 전주 대비 5.7원 내리면서 8주 연속 떨어졌습니다. 중국과 독일이 베이징에서 고위급 회담을 열고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추가 관세 부과 문제 등을 논의했지만 의견 차이만 확인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중국 상무부장과 EU 부위원장이 화상회담을 갖고 전기차 관세 협의 착수에 합의해 이견을 좁힐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김지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EU가 중국 전기차에 대해 최대 48%에 이르는 관세 인상 계획을 발표한 뒤 유럽 고위급 완료로는 처음으로 중국을 방문한 로베르트 하베크 독일 부총리. 경산지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주임과 기후변화 녹색 전환에 대한 고위급 대화를 진행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중국은 EU의 관세 부과의 부당성을 지적하며 단호한 대응 조치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我们也会采取一切必要的措施维护我们中国企业的合法权益。 이에 대해 하베크 부총리는 개막 연설을 통해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중국이 러시아를 지원하는 게 양국의 경제관계를 악화시키는 주요 원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관세는 징벌적 부과금이 아닌 9개월간 면밀히 검토된 차별화된 관세라며 불가피성을 강조했습니다. These tariffs are not punitive tariffs. So like other countries have done, just protecting their markets and saying therefore we invent a tariff and that is that or that has that or that high. 유럽 최대 자동차 생산국인 독일은 EU의 관세 부과 결정에 상대적으로 비판적 입장을 견지해왔습니다.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관세 부과 조치는 다음 달 4일부터 적용되지만 완전히 확정되려면 오는 11월까지 27개 회원국 투표에서 가결돼야 합니다. 이와 관련해 중국 상무부장과 EU 부위원장이 화상회담을 통해 전기차 관세 문제에 대해 중국과 EU 간 협의를 시작하기로 합의했다고 중국 상무부는 밝혔습니다. You also believe that imposing punitive tariffs is the worst option and support resolving this case through dialogue and negotiation, which I highly appreciate. 오는 11월까지 양측이 협상을 통해 이견을 좁힐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YTN 김지영입니다. 중국에서 모바일 라이브 방송에 나선 인구가 1억 8천만 명이 넘는다는 통계가 나왔습니다. 전자상거래 시장의 급성장 속에 인생 역전을 노리는 청년들이 라방에 뛰어들고 있는 건데요. 이런 열풍의 빛과 그늘은 무엇인지 강정규 특파원이 현장 취재했습니다. 화려하게 치장한 젊은이들이 카메라 앞에서 열심히 춤을 춥니다. 세로 화면으로 송출되는 스마트폰 라이브 방송, 줄여서 라방입니다. 중국의 인터넷 스타 왕홍을 키우고 수익을 나누는 업체의 청두 본사를 찾아갔습니다. 수많은 생방송 스튜디오를 갖추고 분장과 안무 연습까지 돕는 사실상의 왕홍 양성 공장입니다. 1층 로비엔 면접을 보러 온 왕홍 지망생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습니다. 试岗的过程中，他会给我们提供妆造，然后教我们跳舞啊，面对镜头的表现力啊什么的。然后，3天通过以后，双向选择，愿意的话，我们聊合同的细节。 중국의 모바일 생방송 시청 인구는 8억 명 이상. 여기서 나오는 수익 규모는 900조 원이 넘습니다. 이른바 왕홍 경제 시대. 중국 젊은이들이 생존 기회를 잡기 위해 청춘을 갈아넣는 배경입니다. 现在4G、5G， 我们网络也非常的发达，然后算是一种新兴的产业。然后对于年轻人来说，去追求一些新兴的产业，我觉得是没有什么问题的。 그러나 화려한 조명을 받는 왕홍 현상 뒤엔 최악의 취업난이란 그림자도 드리워져 있습니다. 최근 시골 말단 공무원 선발에 미국 스탠퍼드대 박사 출신이 지원할 정도로 바늘구멍입니다. 반면 왕홍은 스마트폰과 끼만 있으면 누구나 도전할 수 있을 만큼 진입 문턱이 낮습니다. 동요와 율동 영상으로 한 번에 10년치 연봉을 번 유치원 교사처럼 인생 역전을 노려볼 수 있습니다. 是在刚毕业的时候，我觉得能像做这个行业已经是底薪比较高的，这薪资相对而言高很多。 이렇다 보니 모바일 생방송 계정은 1억 8천만 개, 관련 업체도 2만 6천 곳으로 늘어 포화 상태입니다. 경기 침체 속에 올해 6.18 쇼핑 축제 매출마저 8년 만에 줄어 왕홍 열풍도 끝물이란 말까지 들립니다. 중국 청두에서 YTN 강정규입니다. 한국인 수천 명이 희생된 1945년 우키시마호 침몰 사건과 관련해 일본 정부가 승선자 관련 자료를 보관하고 있던 걸로 확인됐습니다. 우리 정부가 일본에 자료를 제공해달라고 요청한 걸로 알려지면서 향후 일본의 대응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유투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무려 79년이나 침묵을 지켰던 일본 정부가 우키시마호 승선 자료의 존재를 인정한 건 지난달입니다. 후생 노동성은 공식적인 승선자 명부는 아니지만 명부라는 이름이 붙은 자료가 70개 정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모두 과거 일본 해군이 보유했던 거란 설명도 덧붙였습니다.
승선자 명부가 없다는 입장만 되풀이하며 유족의 요구를 외면해왔던 일본이 갑자기 태도를 바꾼 겁니다. 한국 정부는 곧바로 자료 제공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본 도쿄신문은 이런 사실과 함께 일본 측의 성의 있는 조치를 언급한 한국 정부 관계자들의 발언을 소개했습니다. 이에 대한 일본 측의 반응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우키시마호는 1945년 해방 직후 고국으로 돌아오려는 제1한국인을 태우고 아오모리에서 출발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교토부근으로 항로를 바꾼 뒤 선체 밑부분에서 폭발이 일어나 침몰했습니다. 당시 수년간 선체도 인양하지 않았던 일본은 해저 기뢰를 건드렸다고 발표했지만 고의로 배를 폭파했다는 의혹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또 승선자도 일본의 공식 발표보다 2배나 많은 8,000명, 사망자는 최대 5천여 명에 이른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실제로 지난 2014년엔 승선자가 8,000명이 넘었다는 일본 외무성 문서가, 2016년엔 우키시마호가 폭탄을 싣고 출항했다는 방위청 문서가 확인되면서 은폐 의혹은 더욱 커졌습니다. YTN 뉴스원입니다. 미국 맥도날드가 3년 전 IBM과 협력해 시범 도입한 AI 드라이브스루 시스템을 중단하기로 했다고 뉴욕타임스가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최근 소셜미디어에는 맥도날드 드라이브스루 매장에서 AI가 부정확하게 알아들은 주문 내용을 고치려고 시도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담은 동영상들이 올라왔습니다. AI가 주문 개수를 잘못 올리거나 주문 금액 합계를 잘못 내는 등 오류가 이어지자 미국 맥도날드는 지난 13일 내부 이메일을 통해 IBM과의 파트너십을 종료하고 미국 전역의 드라이브스루 매장에서 AI 시범 사업을 종료한다고 밝혔습니다. 스페인의 대표적인 관광도시 바르셀로나가 주택난으로 2028년까지 관광객들을 위한 단기 아파트 임대를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외신에 따르면 자오메 콜보니 바르셀로나 시장은 2028년 11월까지 단기 임대용으로 등록된 아파트 만여 채 허가를 취소할 거라고 밝혔습니다. 콜보니 시장은 시행사에 참석해 바르셀로나의 가장 큰 문제에 직면해 있다며 2029년부터는 현재 생각하는 관광객용 아파트는 바르셀로나에서 사라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지중해 해저에서 기원전 13에서 14세기에 제작된 걸로 추정되는 난파선이 발견됐다고 미국 CNN 방송이 보도했습니다. 미국 이스라엘 유물관리국은 성명을 통해 해안에서 90km 떨어진 지점 수심 1.8km 깊이 해저에서 항아리 수백 개가 선상에 남아있는 3,300년 된 난파선을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난파선은 영국의 천연가스 업체 에너지안이 해저 환경 조사를 하던 중 발견됐습니다. 종일 내린 비에 무더위가 한풀 꺾였습니다. 시민들은 물총을 쏘고 이국적인 음식을 맛보며 비 속에서도 알차게 여유를 즐겼습니다. 도심에선 청각장애인들이 주축이 된 뜻깊은 공연도 열렸습니다. 김희영 기자가 담아왔습니다. 빗속 세상은 아이들 놀이터가 됐습니다. 잔뜩 젖은 머리카락을 흔들며 서로에게 물총을 겨누다가 신나는 음악 리듬에 맞춰 몸을 흔들고 시원하게 터지는 물대포까지 맞으니 더위는 잊힌 지 오래입니다. 저도 같이 친구랑 또 이렇게 비 맞으면서 놀고 싶어요. 놀이공원 한쪽에 마련된 키즈 카페도 북적입니다. 미끄럼틀을 타고 좁은 틈새를 기어다니며 놀이기구를 즐기는 아이들. 부모님들도 그 즐거움에 들뜬 건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넓은 곳에 와서 노니까 덜 육아도 힘들고 그리고 저도 스트레스가 풀려서. 비슷한 시각 서울대학가에선 프랑스 거리음악 축제가 열렸습니다. 인기 캐릭터 모양 풍선을 받고 환호성을 지르는 아이들부터 와인을 시음하는 직장인과 빵을 사가는 프랑스인까지 다양한 사람들이 한데 섞여 소소하게 휴일의 여유를 즐겼습니다. 팬케이크를 얇게 구워 접은 프랑스 전통 간식 크레페입니다. 비가 오는 궂은 날씨에도 이국적인 음식을 맛보자 아이들 얼굴엔 미소가 가득합니다. 저녁에 있을 음악 공연을 기다리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음악을 이제 좋아하는 친구들이고 저도 음악을 좋아하다 보니까 그때까지 이렇게 문화들 여러 가지 즐기면서 시간 보내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청각장애인들이 모여서 낸 6개의 목소리가 그들이 겪어온 삶을 노래합니다. 음악을 즐기는 마음은
사실 뭐 장애인들 비장애인들 누구나 다 같이 가질 수 있잖아요. 조금 이제 넓은 마음으로 봐주시면. 절반 이상이 청각장애인인 클라리넷 앙상블 공연도 리허설의 한창인데 행사를 기다리는 사람들로 긴 줄이 늘어져 있습니다. 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궂은 날씨도 공연을 기대하는 마음 앞에선 아무 문제도 되지 않았습니다. 인공화우긴 사람들이 이거 노래를 하다니 진짜 기대가 됩니다. 친구라고 생각해요, 인공화우. 초여름 토요일, 오랜만에 내린 빗줄기에 시민들은 각자만의 휴일 나들이로 마음속에 해맑은 추억을 새겼습니다. YTN 김이영입니다. 코로나19 이후 초중 고등학생들의 기초학력 저하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충북교육청이 유초등학교부터 체계적인 평가와 관리로 학생들의 학력 신장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HCN 충북방송 이완종 기자입니다. 교육부가 발표한 2023년도 전국 학업 성취도 평가에 따르면 중학교 3학년 학생들의 기초 미달 비율은 국어는 9%, 수학은 13%, 영어는 6%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5년 전인 지난 2019년보다 국어는 5%포인트, 수학은 2%포인트, 영어는 3%포인트 증가한 수치입니다. 실제로 충북도 내 초등학교 5, 6학년 학생들이 어렵다고 인식하는 과목에 수학과 영어 등이 올랐는데 주요 과목인 국어와 수학, 영어에서 학생들이 어려움을 토로한 겁니다. 수업 내 지원과 학교안 지원을 강화해서 두드림 학교 프로그램이라던가 아니면 교과 보충 수업이 필요한 아이들을 위해서 더 배움 학교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고 있고요. 이에 윤관영 충북교육감이 취임 초기부터 강조해온 기초 기본학력 강화가 본격적으로 추진됩니다. 핵심은 유초등부터 체계적인 진단과 맞춤형 지원. 3, 4세 성장기 코로나를 거친 초등 1, 2학년 저학년은 도교육청 아이성장 골든타임과 연계해 성장과 놀이 중심의 교육을 추진합니다. 또 3, 4학년은 방학쯤 이응학기를 운영해 부족한 학력을 보충할 예정입니다. 특히 중학교 입학을 앞둔 5, 6학년은 희망에 따라 오는 7월과 12월 총괄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개인별 맞춤형 교육을 진행합니다. 초등학교 1년, 6년 동안 기본을 다지지 않고는 중학교, 고등학교에 가가지고 뛰어난 실력을 갖추고 우선 인재가 된다는 건 불가능합니다. 학생 기초학력 저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나선 충북도 교육청. 하지만 일선 학교 교원들의 업무 부담 우려와 일부 교육단체의 부정적 시각은 앞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입니다. HCN 뉴스 이완종입니다. 인디언이란 말이 콜럼버스가 북미 대륙을 인도로 착각한 데서 붙여졌다는 사실은 많이 아실 텐데요. 우리가 인디언으로 알고 있던 북미 원주민들의 지혜를 배워갈 수 있는 전시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김정아 기자가 소개합니다. 직조 기술이 뛰어났던 나바호족. 얼마나 촘촘하게 짰는지 방수가 될 정도입니다. 호모족은 아름다운 새의 깃털을 이용해 바구니를 잘 만들고 구리방패를 부수는 의식에 사용된 나무 기둥은 夸夸케와크족의 상징입니다. 콜럼버스의 착각에서 붙여진 인디언 말고 북미 원주민이란 새 이름. 오래전부터 이 땅에 살아온 사람들에 대한 존중의 의미를 담아 전시에서는 부족 이름을 하나씩 나열합니다. 독수리 깃털을 정성껏 엮은 2m 머리 장식은 네즈퍼스족 족장이 실제 쓰던 겁니다. 전시장 중앙에 웅장하게 배치해 존경의 의미를 배가시켰습니다. 카이오와족은 독특한 구조의 아기 요람을 말에 묶어 태우고 다녔는데 눈, 코, 입만 내민 아이는 구름, 별, 햇살, 바람과 교감하며 자라납니다. 넓은 원형 바닥에서 원뿔 모양으로 기둥을 올린 보금자리 티피 역시 하늘과 땅이 이어져 있다는 이들의 세계관을 보여줍니다. 이 사람들은 과거, 현재, 미래가 다 하나로 연결이 돼 있고 그리고 관계를 중요시하다 보니까 동물이라든지 자연에 대한 어떤 그 존중 이런 마음가짐을 가진 세계관이 있다라는 것을 유럽인이 건너온 이후 백인의 시각에서 바라본 북미 원주민은 때론 낭만 가득하게 때론 힘있는 모습으로 그려집니다. 이번 특별전은 북미 원주민 컬렉션으로 유명한 미국 덴버 박물관과 공동 주최인데 서부 개척 시대의 갈등과 위기의 순간들도 사진과 그림으로 소개됩니다. 더 어여쁜 것은 사람들 사이의 평화. 대지는 우리 후손에게서 빌려온 것일 뿐. 곳곳에 붙어있는 지혜 가득한 문구들은
이번 전시의 숨은 보석입니다. 미타쿠의 오야시. 전시장 한 바퀴를 다 돌고 나면 모든 것은 하나로 연결돼 있다는 북미 원주민 인사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YTN 김정아입니다. K-팝 시장은 최근 유례없는 호황기를 맞아 영향력과 산업 매출이 크게 늘었습니다. 하지만 미래 K-팝의 전망은 밝지 않습니다. 아이돌을 꿈꾸는 연습생들이 크게 줄어들고 있다는 보고서가 나왔기 때문인데요. 그 원인을 곽현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 마포구의 연습실. 지난해 방송사 오디션 프로그램을 통해 결성된 피커스가 안무의 한창입니다. 다국적 멤버로 구성된 이 그룹은 짧게는 몇 개월, 길게는 수년 동안 기약 없는 연습생을 거쳐 데뷔의 꿈을 이뤘습니다. 저 연습생 생활은 이제 19살 때부터 시작해서 한 5년 정도 됐습니다. 네. 이제 거의 평가를 계속 받으니까 좀 약간 그런 면에서 좀 약간 스트레스가 좀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국경을 넘고 언어를 극복하는 과정이 힘들었지만 미래에 대한 희망으로 견뎌냈습니다. BTS 선배님의 그 다이너마이트 뮤비를 봐서 그 이런 너무 멋있고 그 예쁜 세상이 있는 거를 알아서 그때가 K-팝 세상을 궁금했던 처음이에요. 그런데 K-팝을 든든하게 지지하던 연습생 수가 최근 급격하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콘텐츠진흥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20년에 1,895명에 달하던 기획사 소속 K-팝 연습생 수는 2022년 말 기준 1,170명에 머물렀습니다. 최근 2년 사이 38.3%나 급감한 것입니다. 연습생에 도전하는 숫자가 줄어들 뿐 아니라 이미 기획사에 소속된 연습생의 자발적 포기 비중도 늘어났습니다. 연습생들이 실제 연예인으로 데뷔하는 비율이 2016년 약 80%에서 2022년 약 65%로 20% 정도 감소했기 때문입니다. 실제 연예인이 되는 비율은 줄어들다 보니까 아무래도 기업 규모가 작은 기획사 같은 경우에는 점점 더 연습생을 육성하는 데서는 포기하게 되는. 이 같은 K-팝 연습생 수 감소의 이유는 무엇일까? 현장 관계자들은 10대 청소년의 직업 선호도가 변화한 것을 가장 큰 원인으로 지목합니다. 교육부에서 매년 발표하는 초중등 진로교육 현황 조사를 보면 초등학생의 희망 직업 상위 10개에서 가수는 2009년 6위에서 2019년, 2021년 사이 9위로 하락했으며 중학생의 경우 2009년 당시 가수는 희망 직업 7위에 꼽혔으나 2019년부터 상위 10개 순위 밖으로 밀려났습니다. 특히 고등학생은 2009년부터 상위 10개 순위에서 가수가 아예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연습생 기간을 거쳐서 수익이 날지 안 날지 모르는 불투명함보다는 디플루언스는 되게 수익을 창출하는 데 있어서 더 단기간이고 금방금방 아웃풋이 나오잖아요. 최근 수년간 이어진 K-팝 시장의 유례없는 호황기. 하지만 일선 현장에서는 미래의 K-팝 인재 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외국인 연습생 기용, 글로벌 오디션 개최 등도 이뤄지고 있지만 보다 근본적인 원인 파악과 대책 마련이 시급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스타 곽현수입니다. 해외 게임사 가운데 일부가 국내 서비스를 갑자기 중단하고 떠났다가 이름만 바꿔 다시 복귀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국회와 정부가 이런 해외 게임사의 먹튀 행위를 규제하기로 했습니다. 심관흠 기자가 보도합니다. 중국 회사가 만든 샤이닝 니키라는 게임입니다. 2020년 한국 출시 기념으로 한복 의상 아이템을 공개했습니다. 그런데 이를 두고 중국 게이머들이 거세게 항의하자 게임사는 돌연 웨이보에 중국을 옹호하는 입장을 올리더니 다음 날 서비스 종료를 통보했습니다. 한복 동북 공정에 이어 갑작스러운 서비스 종료로 논란이 됐지만 게임사는 별다른 조치 없이 한국 시장에서 철수했습니다. 그런데 이 게임사가 최근 새로운 법인을 앞세워 한국 시장에 다시 진출했습니다. 이전 논란에 대한 사과도 없었습니다. 이러한 해외 게임사의 이른바 먹튀 행위를 막기 위한 법적 제재가 추진됩니다. 국내에 주소가 없는 해외 게임사가 국내에서 서비스를 진행하려면 대리인을 반드시 지정해야 한다는 게 주 내용입니다.
관련 사업자에 대한 의무나 혹은 금지 사항 같은 것들을 좀 더 의무화해서 해외 사업자들도 대리인을 정한 다음에 어떤 규제 혹은 이런 영역들을 동등하게 공정하게 받게 유도하는 그런 법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추진 중인 법안에 따르면 대리인은 사업자 의무와 금지사항 준수, 사후관리 보고 등을 대행합니다. 위반할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게임을 총괄하는 문화체육관광부도 이 제도의 도입에 따른 시행령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국내 대리인 제도는 해외 게임사와 관련해서 이용자 보호를 위한 제도입니다. 시행령을 마련해서 국내 대리인 제도가 차질 없이 도입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해외 게임사의 먹튀에 대한 국내 게이머들의 불만이 커지는 상황에서 대리인 지정 제도는 여야 이견이 없는 만큼 빠르게 자리 잡을 것으로 보입니다. YTN 신관우입니다. 우리는 길을 걸을 때 무의식 중에도 다른 사람과 부딪히지 않고 함께 있는 사람과 보조를 맞추며 걸어가죠. 국내 연구진이 챗GPT 같은 거대 언어 모델을 이용해서 보행자가 어디로 움직일지 사람처럼 생각해 예측하는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임늘솔 기자가 보도합니다. 엄마는 간절한 표정으로 전단을 나눠주지만 사람들은 무관심합니다. 실종된 아이가 어디로 갔는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주변 사람들에게 수소문하거나 사건 현장 주변의 모든 CCTV를 일일이 찾는 게 전부입니다. 그런데 국내 연구진이 챗GPT와 같은 거대 언어 모델을 이용해 보행자 경로를 예측하는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연구진은 사람이 무의식 중에 선택하는 보행 경로를 AI에게 사람이 가진 의식의 흐름으로 인식하도록 학습시켰습니다. 기존 보행 경로 예측 기술인 수치 회귀 기법은 숫자에만 의존해 경로와 목적지를 예측했다면 이번에 개발한 기술은 걷는 방향과 도착지, 주변과의 충돌 가능성, 지나가는 순서 등을 사람처럼 생각하며 경로를 예측합니다. 서로의 속도에 맞춰 걸으면서 앞에서 다가오는 사람을 자연스럽게 피할 수 있는 경로를 예측하는 건데 정확도는 기존보다 20% 이상 높습니다. 현재 장기 경로 개구만 아니라 갑자기 도로로 뛰어드는 아이의 행동을 예측해 미리 피하는 등 긴급한 상황에까지 확장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연구팀은 이 기술이 상용화되면 자율주행차 운행에는 물론 나아가 범죄자 도주 경로 예측, 실종 아동 수색 등에 활용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에 개발한 보행자 경로 예측 기술은 인간의 행동을 배우고 사람처럼 생각해 움직임을 예측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또 군중의 흐름을 읽을 수 있어 안전사고 예방에도 활용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YTN 사이언스 임늘솔입니다. 롯데 에이스 윌커슨이 7회까지 1점만 내주는 역투로 시즌 7승째를 수확했습니다. 한 달 전 타자로 전향한 키움의 장재영은 1군 3경기 만에 첫 홈런을 쳐냈습니다. 프로야구 소식은 허재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키움의 3회 말 공격. 올 시즌 타자로 전향한 장재영이 윌커슨의 높은 공을 받아쳐 큼지막한 솔로 홈런을 터뜨립니다. 타구 속도 시속 178km를 기록한 공은 무려 125m를 날아가 고척돔 전광판을 그대로 때렸습니다. 3년 전 계약금 9억 원을 받고 키움에 입단했지만 팔꿈치 인대가 찢어지는 부상으로 지난달 타자로 전향한 장재영이 1군에서 3경기 만에 터뜨린 첫 홈런입니다. 하지만 키움의 득점은 이게 끝이었습니다. 롯데 에이스 윌커스는 7회까지 삼진 5개를 잡아내며 키움 타선에 한 점만 허용하는 역투를 펼쳤습니다. 9경기 연속 퀄리티 스타트를 기록한 윌커스는 이달 들어서만 3승을 수확하며 시즌 7승째를 거뒀습니다. 윌커슨의 호투 속에 롯데는 5회 나승엽의 2루타와 윤동희의 적시타 등을 묶어 석점을 뽑아내 승기를 잡았습니다. My body felt good, mechanically I felt pretty decent. So, for me, I just try to put our team in the best position to win. And, the bats kind of showed up today and we scored a lot of runs. So, good team win. SSG는 NC를 12대4로 크게 이기고 3연패에서 벗어났습니다. 2회 투아웃 만루에서 4명의 타자가 연속 밀어내기 볼넷을 얻어내는 진기록을 세웠고 5회에도 다시 추신수와 최정이 몸에 맞는 볼로 밀어내기 타점을 올리는 등 NC 마운드는 4사구만 14개를 헌납하며 스스로 무너졌습니다. YTN 허정원입니다.
어제 예정됐던 프로야구 3경기가 바로 비로 연기됐습니다. 한국야구위원회 KBO는 두산 삼성의 대구 경기, 한화 기아의 광주 경기, KT LG의 잠실 경기가 우천 취소됐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경기는 오늘 오후 2시부터 더블 헤더로 치러집니다. 여전히 중부와 경북, 전북 곳곳에 비가 오고 있습니다. 제주도에는 호우주의보 내려진 가운데 진달래밭에는 시간당 20mm 이상의 세찬 비가 오고 있는데요. 오늘 낮까지 제주도의 많은 곳은 100mm 이상의 많은 비가 오겠고 그 밖의 지방은 5에서 30mm의 비가 더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한낮엔 다시 불볕더위입니다. 오늘 서울과 대구의 낮 기온 31도까지 올라서 선선했던 어제보다 기온이 크게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황사비가 내릴 가능성이 있고요. 낮 동안 비가 소강 상태를 보였다가 오후 늦게부터 밤 사이에 또다시 곳곳에 비가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서울이 22.6도, 청주가 23.2도고요. 낮 기온은 서울이 31도, 대전 29도, 대구 31도까지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수요일부터는 다시 정체 전선이 북상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타트 2부 마칩니다. 잠시 후 3부가 이어집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